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브리딩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뭐 2부작이 될지 3부작이 될지 4부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부작? 하여튼 여러분들께 제가 이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딩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브리딩했던 크레스티드 게코가 뭐 정확하게 뭐 카운트 해볼 수는 없지만 10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아주 의미는 없지만 자부심이 하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많이 번식한 사람의 어떤 다섯 손가락 안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년간 굉장히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건강하게 브리딩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저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신 지 6개월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이 요 강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 강의만 그대로 따라 하셨을 때도 성공적으로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의가 굉장히 좀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딩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쇼츠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뭐 짧은 영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순간 건강하지 않은 크레가 태어나는 정말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꼭 시청을 하시고 브리딩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브리딩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브리딩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워야 돼요. 이 브리딩 계획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딩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브리딩 계획을 세우지 않고 브리딩을 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브리딩 계획 없이 브리딩을 하다가 시기가 안 맞는 크레스티드 게코들끼리 브리딩을 했다가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태어나는 등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브리딩 계획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브리딩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크레스티드 게코가 몇 마리의 이 베이비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암컷 크레스티드 게코가 1년에 보통 16개 정도 산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이상으로 산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암컷 한 마리가 16개의 알을 낳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16개의 알이 모두 다 부화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브리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의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100% 유정란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정란의 비율이 낮으면 한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계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6개의 알을 내 크레스티드 게코가 낳았고 20%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1년에 13마리에서 한 14마리 정도의 새끼 크레스티드 게코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내가 3마리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브리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40마리에서 45마리 요 정도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1년에 태어날 건데 이거 과연 내가 감당이 가능하냐 감당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감당이 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중에서
한 20마리에서 한 25마리 정도만 내가 브리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16개의 알이 태어나면 알의 어떤 퀄리티를 좀 따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알들을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알만 내가 부화시키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정란이라고 하면 어쨌든 나중에 부화할 가능성이 있는 알이기 때문에 이 알을 부화시키지 않고 폐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유정란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 알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부화를 시켰다가 여기서 아픈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픈 아이가 몇 년간 살아가면서 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좋은 알들만 부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혹은 16개의 알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실 내가 키우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 우리 집 자식의 아기를 내가 몇 마리 좀 더 키워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게 뭐 2~3마리라고 하면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몇 개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알만 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딩에 앞서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물론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면서 내가 분양하고 싶으면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2월 달부터는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잘 고려해가지고 브리딩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리딩 계획을 내가 세웠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브리딩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브리딩에도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이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교미라고 하는 메이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큐베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것이 이제 브리딩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페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짝을 맞춰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수컷과 암컷이 있으면 수컷과 암컷을 짝을 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제가 이제 페어링을 설명을 할 때 짝 지어주는 거예요. 수컷 한 마리 가지고 있고 암컷 한 마리 키우고 계시죠? 둘이 짝 지어주면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설명은 사실상 뭐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페어링에도 어떤 이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한글이랑 영어를 섞어서 씁니다. 무게는 뭐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무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시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시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수컷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20g 정도부터도 발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g이 된 크레스티드 게코가 뭐 이전에 크레팍스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 됐는데 20g인 애가 있고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20g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8개월 돼서 20g까지 자라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8개월 되었고 20g 된 애들은 웬만해서는 이 발정이 오지는 않아요. 암컷 같은 경우에도 20g의 알을 낳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0g의 뭐 발정이 오니 20g부터 뭐 메이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여기 말씀드린 이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권장해 드리는 게 35g의 1년 이상, 1년 이상을 좀 권장을 해 드리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0g부터 브리딩이 가능하지만 제가 봐서는 한
43에서 한 45g 정도 되었고 1년 2개월 이상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수컷이 메이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지 않았을 때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 살이 많이 빠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수컷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떤 이 몸에 데미지를 입으면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미지를 받은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컷에게 암컷을 소개시켜주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때 한번 데미지를 입어서 좀 예민해진 애들이 계속해서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크레스티드 게코 수컷 같은 경우에는 35g 이상이 되고 35g 이상 된 애들이 페어링을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g짜리 수컷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 메이팅을 잘 하니까 30g 아이들로 메이팅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면 30g 이상까지도 크레스티드 게코가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페어링 과정에서 몸무게가 20%에서 뭐 10% 정도 이 감소해 버리면 이게 너무나도 수컷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 35g 이상은 되고 35g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컷 크레스티드 게코로 브리딩의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 수컷은 사실 어느 정도 무게만 맞춰준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만 맞춰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설명을 제가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겠죠. 건강한 크레스티드 게코와 건강하지 않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구분하는 방법. 35g인데도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고 뭐 35g인데도 건강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브리딩보다도 사육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레팍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놨는데 단순히 암컷은 무게가 40g에서 45g이 된다고 해가지고 브리딩을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암컷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크레팍스 칼슘 주머니라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 입을 어떻게 벌리는지,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입 천장에 이렇게 칼슘 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칼슘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칼슘 주머니가 어느 정도의 이 크기로 갖춰져 있어야 암컷 크레스티드 게코가 잘못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근데 40g, 45g이 됐는데 칼슘 주머니가 하나도 없는 아이로 브리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시면 그런 경우에도 알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칼슘 주머니에 있는 칼슘을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씁니다. 그렇다 보면 알을 낳으면서 뼈가 약해지고 MBD 같은 굉장히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의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브리딩 하시기 전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칼슘 주머니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컷과 암컷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시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파충류는 이제 동면을 하잖아요. 파충류는 동면을 하기 때문에 이 동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면이라는 게 있고요. 휴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충류에서 이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동면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이 눈이 엄청 많이 온 지리산 설원에서 나무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동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충류는
아주 이런 극한의 겨울을 나는 곳에 사는 경우는 잘 없고 일종의 이제 휴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휴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떨어졌을 때 내가 동면처럼 완전히 잠들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휴면을 취하면서 내 신체의 어떤 바이탈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좀 덜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일종의 뭐 쿨링이라고 하는데 이 쿨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온도고 온도는 무조건 100%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또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압에 동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농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 알이 그날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상하게 비가 온 다음날 이 뭔가 애들이 알을 많이 낳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크레스티드 게코가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고 뉴칼레도니아의 1년 중 기온의 편차가 이 대한민국과 같은 사계절을 가진 나라처럼 편차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크레스티드 게코는 이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좀 받는다. 아, 물론 여기 온도가 아니라 습도 정도 되겠죠. 습도. 예, 습도가 되겠죠. 예, 그것처럼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브리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봄입니다. 예, 봄이고 가장 안 좋은 시기는 겨울이에요. 게코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알을 낳지가 않습니다. 알을 안 낳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온도의 기준을 보통 22도 정도라고 드는데 22도보다 떨어지면 크레스티드 게코 알을 낳는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 저희 크레팍스 농장에서도 굉장히 알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1000개 이상의 알이 나오지만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들기 시작하면은 알을 낳는 개수가 쭉 떨어집니다. 예, 쭉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2도 이상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제 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름은 여름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덥잖아요. 크레스티드 게코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28도가 넘어가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또 크레스티드 게코가 알을 안 낳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절이 브리딩에 적합한 계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봄 돼도 크레스티드 게코가 번식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번식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크레스티드 게코가 성체가 됐는데도 쿨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알을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있긴 있겠죠. 예. 이 친구들이 이 번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가 봄에 번식을 좀 더 왕성하게 하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희 크레팍스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필수냐? 필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예. 굳이 쿨링을 시키는 어떤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요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2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왜? 더 하면 안 보실 거잖아요.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래서 이 페어링, 메이팅, 인큐베이팅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페어링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페어링과 관련된 설명이 사실 지금 50%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페어링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메이팅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나에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소개시켜 줘야 이 친구들이 메이팅까지 가고 이 메이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수정률을 높여줄 수 있는지, 여튼 뭐 그런 것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으로 끝나고 뭐 3부작이 될지 4부작이 될지 뭐 5부작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저희 크레팍스처럼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크레스티드 개코를 많이 브리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